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슬슬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지요? 저희 학교는 2월 달에 나오지 않고 1월 5일에 방학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는 12월 20일 즈음에 겨울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슬슬 아이와 함께 겨울방학 계획을 세워야겠죠? 계획을 세워서 방학을 보내게 되면 겨울방학이 끝날 즈음에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에 아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오늘은 겨울방학에 우리 아이 한 단계 공부 점프를 위한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끔 방학 중에도 사회와 과학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하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초등에서 사회와 과학은 학기 중 공부만으로 충분하고 방학 중에는 따로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학 중 가장 중요한 공부는 국영수인데요. 제가 항상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강조하는 거 아시죠? 계획을 짤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와 함께 협의하에 짜셔야 아이와 실랑이를 버리지 않고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초등 때 공부 계획을 세워본 경험이 나중에 중고등 가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이르게 해줍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와 함께 이번 방학 때 공부할 교과목을 정하고 공부할 양을 정하고 공부 방법을 정하고 주별 계획을 세우면 겨울방학 공부 계획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방학 때 매년 사용하는 주별 학습 계획표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주별 계획표인데 필요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서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되도록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아이가 주중에 완성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따로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유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아이와 다양한 경험이나 추억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학 중 국영수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국어입니다. 방학 중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휘나 독해 문제집을 풀려야 할까요? 아니요. 방학 중 초등 6년의 국어 공부는 뭐니 해도 독서입니다. 어휘나 독해 문제집은 중고등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초등까지 내려와서 아이의 국어 공부의 맛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고등의 내신과 수능 국어는 독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독해력은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초등 6년의 독서가 고등 국어 독해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스킬을 위한 문제집 풀기는 초등에서는 학기 중과 중고등 6년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6학년인 예비 중1도 국어 공부는 독서입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중고등 하면 국영수 문제집 푸는 공부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초등 6년에 독서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학기 중에 독서에 1시간을 투자했다면 방학 중에는 독서를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2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야말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위해서는 독서와 더불어 한자 공부가 필요한데요. 초등 5, 6학년이라면 방학 때 1월과 2월로 2달인 이 긴 겨울방학에 하루 한쪽씩 한자를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은 짧고 학기 중에는 바빠서 한자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목의 학습 용어와 개념어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알면 중고등 가서 한자 교과목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국어 독해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교과목 개념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유용한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학습지를 활용해도 좋고 시중에 나와 있는 한자 교재를 활용해도 좋고 한자 급수 시험 준비를 해도 좋습니다. 방법은 각자 아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방학 중에는 국어에서 또한 글쓰기 공부는 따로 할 것이 없이 방학 중에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주시는 일기쓰기나 주제 글쓰기를 성실하게 써 나간다면 따로 독서 논술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영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지만 영어에 대한 준비는 늦어도 한글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유치원을 나와야 할까요? 아니요. 굳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등학생이 공부하듯이 단어 외우고 문법 익히고 독해 문제집을 풀려야 할까요? 아니요. 단어 외우고 문법 익히고 독해 문제집 푸는 공부는 중등부터입니다. 초등 영어는 듣기와 읽기 중심의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험생 영어 공부는 중고등 6년이면 충분해요. 초등 때 듣기와 읽기만 제대로 해놓으면 영어는 중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단어 외우고 문법 익혀서 독해하면 중등 때 고등 수능 영어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 때 이 듣기와 읽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중등에 가서 시험 대비 영어를 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영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중요해요. 영어도 우리말 배우듯이 듣고 읽는 것이 차고 넘치면 중등 가서 영어 공부가 쉬워집니다. 수능에서 영어 듣기 17문제는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학 때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듣기 공부는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시리즈물을 흘려듣게 하세요. 자막은 한글 자막이어도 좋고 무자막이어도 좋고 영어 자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점심 먹고 나른할 때 그냥 휴식처럼 흘려듣게 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물로 해야 몰입도가 좋고 공부가 아닌 놀이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흘려듣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흘려듣기는 방학 중 주말에도 따로 할 일이 없이 아이가 쉴 때도 흘려듣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읽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 1, 2학년이라면 쉬운 영어 그림 동화책을 아이한테 읽어주세요. 반복해서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어휘도 알게 되고 어느새 아이가 저절로 파닉스에 대한 감각도 생깁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한글 그림책을 원서로 읽어주면 아주 좋은데요. 저희 아이들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를 좋아해서 그 작가의 그림책은 한글책도 읽고 영어책으로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그림책에 익숙해졌다면 3, 4학년 때는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리더스북 읽기를 함께 해주세요. 옥스퍼드 리딩트리나 큐어리어스 조지 시리즈 같은 그런 시리즈물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취향의 시리즈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진 5, 6학년에는 챕터북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챕터북 또한 아이가 재미있게 읽은 한글책 중에서 영어로 된 책을 골라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호리드 헨리 시리즈와 윈피키드 시리즈를 즐겨 읽었어요. 영어 원서책은 주변의 영어 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히시면 됩니다. 예비 중1이라면 이제 인강을 통해서 영어 문법 공부를 슬슬 시작하시면 되고요. 셋째, 수학입니다. 학기 중에는 응용 문제집으로 꾸준히 복습하고 단원평가를 대비해서 문제집을 풀어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가져왔다면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 개념 문제집으로 한 학기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 80점 미만이라면 제 학년도에 수학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음 학기 예습보다는 지난 학기 복습을 추천해요. 겨울방학은 1월, 2월 두 달이기 때문에 서점에 나가셔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의 개념 문제집을 고르게 하시고 겨울방학 2달 동안 분량을 나누어서 풀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개념을 먼저 읽어보게 한 후 스스로 개념 이해를 해보게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따로 사고력 문제집을 풀리지 않아도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예비 중1이라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예습을 인강을 통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초등 겨울방학 중 국영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공부법을 다 알아도 누군가는 실천을 하고 누군가는 실천을 하지 못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립니다.
만약 아이 공부를 시키시면서 아이와 너무 많은 실랑이를 하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내가 우리 아이의 공부 수준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니 가급적 초등까지는 아이 공부는 부모님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등 이상의 공부는 부모님이 관여하려고 해도 머리가 굵어져서 관여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